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돼지고기집에 100g 엄마들이 보면 돈 주고 살 수 없으니까 쌀이 2,000원인데 그때 내가 올 때 쌀이 2,000원인데 돼지고기 1kg가 5,000원 됐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엄두도 못 내는데 100g 사면 비계 이제 맨 비계만 100g 사서 조금씩 해서는 그거를 해서 뱃수를 이렇게 볶다가 기름을 내서 비계 기름으로 돼지고기는 못 먹고 정말 구경조차 할 수가 없죠. 완전히 그게 돼지고기를 고기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식용유. 그렇죠. 엄마들이 그렇게 사용을 했다니까. 그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장례식 북한에 우리는 예, 지금 우리 장례식을 하면은 뭐 요즘은 거의 우리 한국에는 그걸로 바뀌었잖아요. 낙골당 뭐 그걸로 해가지고 다 바뀌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남한에도 오래된 데는 우리도 지금 아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산소를 만들잖아요. 만들어 놓고 또 가가지고 또 뭐 명절에 찾아가가지고 성묘도 하고 이러는데 북한에서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북한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기 개인 산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걸 어디다가 묻습니까? 내가 올 때는 죽은 사람이 맞으면 밤에 가만히 가서 거기다 쫙 가서 그 땅을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 눈에만 안 띄우면 된다니까 가만히 가서 파서 묻어놓고 오고 그거 보고 직파라 하더라고요. 간이 없이 이렇게. 간이 없이. 예. 거기가 어느 때부터 나왔냐면 고난의 행군 때부터 없는 집은 일단 사람을 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서. 근데 여기서는 장례라나 할 때면 장례식장에 따로 있고 한데 우리는 자기 집에 여름이면 뭐 여름대로 3일 동안 그 시신을 집에 있는데 막 이렇게 보면 지구 앞에 커튼을 이렇게 막아놓고 있대. 시신을 안다 놓고 고 누구라고 거기에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 밑에서 여름 같은 데 물이 흘러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집에서 못하고 그 장례 돌아가신 그 상가집 음식도 못하고 옆집에다 맡겨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그때 에어컨도 나오고 무슨 냉장고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제가 올 때까지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42살에 한국에 북한에서 나왔는데 42년 살면서 제 손으로 죽은 사람을 제가 한 10명 넘게 제 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게가 고난의 행군 때 제가 그때 당시 주변에서 사람이 애들이 한두 명은 아가씨, 한 18살, 19살 때는 아가씨를 제 손을 이렇게 씻어서 콧구멍이고 입이고 손도 이렇게 구멍마다 이렇게 그래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제가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경력이 있어서 제가 한국에 와서도 장의사 좀 할까 그 생각도 했댔습니다. 이것도 뭐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자격증도 있어야 된다 해서 그 생각까지 했는데 시신이라면 저는 안 무서워요. 잘 이게 어디 여기 가면 금방 내 옆에 앉아 모르는 사람들 앉아있는데 쑥 쓰러지길래 그냥 배고파서 누워있는가 보고 한 5분도 안 돼 죽은 거예요. 시신이. 그래 사람들이 막 와서 데려가고 그러니까 나서는 사람 없으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장례식이란 게 죽으면 있는 사람 이제처럼 간 할래도 돈을 줘야 되고 뭐 갑자기 그거 할래도 또 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산에 가서 가만히 사람을 직파한다. 직파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 단지를 이렇게 영양단지를 이렇게 단지채를 이렇게 옮겨 넣는 거. 직파는 그냥 씨를 그냥 가져다 땅을 파서 이런 거 직파를 하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묻는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들키지만 않은데 관리자한테 산을 관리하는 그 관리자한테.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 서민들의 장례식 풍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맞아요. 뭐 당원이라든지 좀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북한에도.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부모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집에서 모셨다가 간을 어디서 또 해서 회사에서 좀 이제처럼 잘 나가는 사람 회사에서 나와서 간을 이렇게 가져오면 그 합법적으로 또 장례를 몇 사람씩 또 이렇게 해서 친척들 돼서 가서 그 산에다가 묻고 옹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산에 묻으면은 어느 산에 묻어요? 뭐 자기네 가는 산이 있어요. 뭐 선산, 여기는 선산이라 하지 않아요. 조상들이. 여기는, 거기는 그런 게가 없으니까 다 산을 이렇게 그 묘가 있다니까. 뭐, 선산들의 앞에,
고조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쫙 해서 밑에 자기네 거기가 있으니까 거기다 그 밑에 그 순서대로 그대로 이렇게 그렇게 하네요. 그냥 묻는 겁니다. 여기는 화장을 하지 않아요. 예. 거기는 무조건 화장하는 걸 엄청 무서워. 아직까지 장례만 지금은 좀 많이 그랬다 하는데 내가 올 때만 화장 안 했네. 화장 같은 건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그 남한에도 요즘은 화장이 거의 90% 화장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 온데도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거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유교적인 문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그 우리 민족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북한이 조금 폐쇄됐잖아요. 맞아요. 폐쇄되다 보니까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는 서구 문화를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빨리 이제 그게 됐고, 그 북한은 좀 폐쇄되다 보니까 그게 빨리빨리 발전을 안 해서 그런 거고. 맞아요. 실제로 종교적인 걸로 봐도 불교에서는 화장을 하잖아요. 네, 불교에서는 옛날부터 화장을 하고, 근데 이제 북한에서 아직까지 이제 생장, 그 관에 였든지 안 그러면 아까 관에 아예 뭐 돈이 없어서 못 였고, 그래 하는 그런 게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북한에서 돈 없는 서민들은 장례식도 만약에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주위에서 누가 이 시신을 운구해주고 이런 것도 모르게 갖다 묻어야 되니까 저희 가족들이 해야 되겠네. 맞아요. 가족들도 뿔뿔이 배가 고프니까 집안에 안 있는다니까 뿔뿔이 나가서 어디 간지 다 행불해요. 어디 서민들은 그래요. 예, 식구 너희래도 배가 고픈데 누가 집안에 앉아있어서 애들은 뛰쳐나간다니까. 어르신들은 집안에 그냥 누워있고 애들은 뛰쳐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에 뭐 할아버지가 있고 또 할아버지 밑에 삼촌도 있고 자기 아버지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있다 보면 저 삼촌도 아들 뭐 결혼시키고 뭐 자기 또 큰 아들도 이렇게 아들 잘 결혼시키고 이러면 가족들이 많이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가를 북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분가를 결혼하면 다 나가서 삽니까? 보통 맞이는 무조건 부모님을 모시고. 여기는 나는 깜짝 놀랐는데 한국에 와서 놀랐는데 부모님을 안 모시지 않아요. 엄청 싫어하고 부담을 형제들이 모여상도도 나는 그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북한대는 안 그래요. 부모님 다 모시고 있어요. 무조건 장남. 예, 무조건 장남이 아니래도 뭐 둘째라도 실제 무조건 직접 모신다. 예. 근데 부모님들 보통 막내네 집에 가시려고 하는데 장남. 막내네 집에 집안에서 형제들 막내네 집에 많이 그러니까 부담 며느리나 이렇게 좀 어렵다니까 맞이나 맏며느리 어려워서 막내한테 편안한 예, 막내네 집에 많이 가시려는 그런 게 많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여기서처럼 부모님을 안 모시겠다고 막 그런 게 없어요. 배가 고파도 부모님은 같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안 그래요. 나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 와서 나는 충격받은 게 아무리 먹을 게 없고 아무리 풀죽이라도 부모님한테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 북한 사람들 물어보면 다 똑같은 말을 하니까 나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우리 한국이 너무 그런 관습들이 너무 빨리 파괴가 되고 또 너무 이제 아기를 뭐 저출산 국가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참 뭐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무슨 여러 가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또 말 잘못하면 우리 한국의 며느리들한테 저 욕들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참 그런 부분은 북한에 좀 본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또 남한에서 봤을 때는 또 뭐 개인주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좀 그런 말을 저도 아들이지만 어느 정도 살다가 보니 강요를 못 하겠더라고. 근데 보니까 또 이해는 됩니다. 네, 또 와서 보니까 우리도 금방 그 생활에 그래지는데, 그리고 한국에 와서 부모님들 모시는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이웃들 간에 우리는 다 이렇게 담장을 또 개인집들도 다 담장을 치고 있다니까. 다 담장을 치고 도둑놈이 많아가지고 담장을 치고 있는데, 담장은 아무리 높아도 옆집에다 내 열쇠를 키를 맡겨주고, 야 내가 어디 갔다니까 이 키도 하나라니까 아무게 우리 집에 오면 이 키를 주고, 아니면 누가 못 오면 너가 우리 애가 몇 시에 오면 이 키를 문 열고 우리 애 밥이 어디 있을까 그 밥 좀 챙겨줘라. 그게가
문화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4개 없고 4개 없어요. 내 집에 그 없는 살림에 무식이 요만한 떡이 1개가 2개 생겼다 하면요. 뭐, 일단은 뭐 밥을 한다, 뭐 떡을 한데도 500g 이상은 할 게 아닙니까? 거기서 담은 1-2개라도 옆집에다 내고 오늘 아무개 아빠가 오면 요 아무개 아빠한테 꼭 드리라. 아무개 아빠를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래. 그 떡을 요만한 게다가 하다못해 1개, 2개라도 이래주면 그 집에서 그것도 없는 데다 거기다 또 해서 또 서로 4개 없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 집에 뭐 있고 이 집에 들어가면 뭐 어디에 뭐 있다고 다 안다니까. 이제 좀 숟가락이 몇 개고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그 너 없어 우리 집을 좀 봐달라. 우리 집 개를 봐달라. 우리 애를 봐달라. 옆집에서도 너 우리 아무개 아빠 오면 그 밥이 어디 있고 어디 있고 나 챙겨들라. 우린 그렇게 하면.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그런 게 너무 감정해.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와서 거기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충격받았어요. 그래, 이게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시골에는 그런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데, 네. 도시에 올수록 그런 게 없어지고, 네. 요즘 뭐 도시에서는 아래올로 시끄러워가지고 층간소음 때문에 맞아요. 살인까지 벌어지고, 예. 또 단독주택에서는 주차 문제 때문에 칼부림이 나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도시 생활이 너무 그만치 삭막해졌고,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우리가 빠르니까 남한이 빠르잖아요. 네, 빠르다 네. 보니까 이제 이런 문화를 빨리 접하게 된 것 같고, 북한도 잘 살고 또 빨라지면은 또 그것도 변할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 들으면은 저도 옛날 생각이 나고,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북한도 지금도 그랬어요. 네. 네, 지금도. 참. 그리고 지금 제가 정말로 또 궁금한 거는, 뭐,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대표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도 한번 해주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저 추석에 관계되는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 우리 우리 저 대표님이 지금 42살에 이렇게 탈북을 하셔가지고 지금 13년, 만 13년 넘은 것 같은데요. 2010년도에, 9년도에 한국에 와서 10년도에 하나원 졸업하고 2010년도 5월달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원래 61살입니까? 아니죠. 42, 42에 지금 57이에요. 예. 근데 57살이고. 네. 그래, 우리 한 13년 전에 또 그 이전에 네. 우리 뭐 안 좋은 추억도 있었겠지만은 추석에 네. 아니면 명절에 또 좋은 추억 같은 게 요즘도 명절 되면 생각나는 부분이 있다면은 한국에요. 아니 북한에 있을 때. 북한에 있을 때, 저는 좋은 추억이 없어요. 저는 좋은 추억이 없고, 가슴 아프고, 그 고통과, 그 힘들었던, 자고 일어나면, 추석뿐 아니라 여느 평사도, 나는 새벽에 잠이 안 온 거예요.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에는, 아침을 뭘 해줄까?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먹여서 보내야 되는데, 애들은 잔다 하니까, 남편도 자는데, 엄마는 못 잔다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 새벽 4시, 3시, 4시 되면, 쌀 파는 집이나 이 집 가면, 그때 가서 엄마들은 자는 집이 없어요. 이게 얼마 있으면 뭐 좀 먼저 달라고. 쌀 파니까 먼저 좀 이거 외상해 달라고. 그렇다고 말을 못하고 말을 못하고. 내뿐이 아니라 어느 엄마들 아마 다 나는 추석이나 북한에 이게 생각하면 처음에 와서 한 5년, 6년은 북한이라 말도 꺼내기도 싫고, 북한을 돌아도 보기도 싫고, 북한의 TV에서 뉴스 나오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있잖아요. 세상에 어디 돌아봐도 우리 이 주변에 다 잘 사는 나라인데, 왜 북한만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가고, 왜서 저렇게 보지도 듣지도 말도 못하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국민들은 굶는지 어찌는지도 모르고, 자기네 배만 채우고, 나는 그 고통에 지금도 생각하면, 생각도 또 지금은 조금 10년 넘었으니까 마음이 여유가 생겨서,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그걸 당연한 걸로 알고 살았다니까. 이렇게 좋은 이런 게 있는 거 모르고, 너무 그렇게 아프게 살았고, 한국에 와서, 라면이 집에 있는 게, 일하고, 낮에 회사에서 일할 때, 막 흥이 난다니까. 집에 가면 먹을 게 있는데, 내한테 돈도 있는데,
먹고 싶은 거 먹는데 그게 그리 행복하더라니까. 점차 3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1년, 2년, 3년은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데 3년이 지나니까 주위 환경을 조금 알게 되고 이게 뭔가 들어오면서 그다음부터 높은 게가 조금씩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제 북한에 와서 이게 한국에 와서 여기는 다 그런 거 쓴다니까. 영어를 하니까 어디 가면 알아듣지 못할 영어를 하니까 언제면 이게 내가, 적응이 될까?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 할 걱정을 내는 내에 맞게 살면 되는데 그때는 몰라가지고 이게 나만이 다 그런가 했다니까. 그래서 그게 높은 거를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5년, 6년 젊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나에 맞게 살면 되는구나. 내 집에 가면 먹을 게 쌀이 있고 라면이 있고 뭐 아무거나 있는데 내가 왜 걱정해? 내 사는 것만큼 사면 되는데 그다음부터 조금씩 그게 아마 적응이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아무래도 처음에 한 3년간은 북한 대비해가지고 맞아요. 고생을 하셨더라도 남한에 오셔가지고 고생을 하셨더라도 북한인보다 나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만족을 하셨는데 또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우리 또 남한의 어떤 수준에 따라가려 하다가 보니까. 예. 뭐 보이는 거예요. 뉴스에도 보고 드라마도 자꾸 뭐 이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박혜영 대표님의 하시는 사업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또 애로사항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박혜영 님이 지금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신 PD금속공사를 창립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2017년 8월 28일 날에 했습니다. 17년. 예. 그러면 지금 한 5년 정도? 만 5년 넘었죠. 6년. 예, 6년째 잡힌데 해수로는 7년째 아마 됐는지 그렇게 됐는데 어선 자리도 좀 잡았고 처음에는 나는 이렇게 힘들지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16살부터 제가 고등중학교 16살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소년노동이라고 그러지 회사 입사 못한다 해가지고 제가 기누공학교에 가서 그때는 뭔 생각에 그랬는지 남자들이 배우는 용접과에 들어간 거예요. 용접과에 들어가가지고 용접 1년 동안 거기서 배우면서 자격증을 상급이란 자격증을 받고 나왔는데 북한은 2급, 3급, 4급, 5급, 8급까지 있어요. 8급까지인데 그래서 제가 상급이란 걸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한국에는 특수 용접 자격증은 한 가지 급수가 없지 않아요. 그때는 북한에서도 8급이라면 우리 연합기업소 조선소에 딱 한 분이 계셨어요. 8급이 제일 높은 거 없어요? 예. 한 분이 있고 7급이 한 3명인가 4명인가 그때 우리 조선소가 7,000명인가 8,000명인가 그래서 7, 8,000명 정도 됐는데 그때 거기서 그리고 보통 4급, 5급 웬만한 이 기술자들은 4급, 5급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급을 받아가지고 조선소에 들어가서 용접을 하다가 제가 19살 때부터 제가 용접 작업반장을 했는데 27명 데리고 아가씨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있고 아저씨들도 있는데 어찌 됐는지 제가 일단은 작업반장 됐어요. 작업반장 돼서 거기서 우리가 배가 보면 여기는 막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뒤에 게 선미라 하고 중간에 거는 중간 토막이라고 앞에 거 선수, 선미, 중간 토막 이렇게 했는데 선수하고 선미는 남자 작업반이에요. 용접 작업반, 용접만 하는 작업반이 3개 있었어요. 남자 작업반에. 그리고 우리 여자 작업반이 1명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중간 토막 맡았는데 우리도 중간 토막이라도 하기 힘든데 이거 남자들 그래서 남자들 한 5명 정도 그때 총각들하고 아저씨들도 있고 세포비스도 다 남자 됐는데 한 40대 되고 내가 작업반장 이래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아마 지금을 내가 사업을 하게 된 그때 거기가 아마 조금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때 내가 한 4년 5년 정도 이걸 하면서 사람 관리를 하든가 그다음에 이 경영에 대한 이거를 당 세포비서가 부문당 비서가 저한테 이거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면서 선동원도 제가 겸하고 한북 일보사 한경북도 도 일보사
여기서는 기자들이라 하지 않아. 거기는 노농통신원이라 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하면서 제가 그때 다양하게 이런 거 하면서 그걸 하다가 제가 25살 그때 초업당 비서하고 아마 제가 그때 초업당에 여자 반장은 제 혼자 되다 아가씨고 하니까 또 이런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제가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그래 아마 그때 그 용접을 하면서 제가 그때 할 때 사급까지 용접 자격증 사급까지 받아서 그 중간 토막 그 북한어는 그때 당시도 보면 그 밑판 그 바닥 있지 않아요. 그것만 일본에서 좀 자동 용접기로 그것만 자동으로 뜨고 나머지는 외판까지 사람이 전부 다 손으로 수동 용접기를 그 여기 한국에서 말하는 아쿠 용접기로 전부 다 사람이 매달려서 해서 사고는 어마어마하게 나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배를 한 개씩 건조시켜서 그거 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그 용접을 하는데 그거 사고부터 거기에 뭐 수밀 용접이라고 하는데 뭐 초음파 용접, 감마 촬영 무슨 다 그런 걸 해서 그때 저도 그 용접에 그때부터 하면서 그 관리도 하고 이러면서 한국에 와서 아마 그런 걸 해서 제가 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죠. 경영이 자치고 자본주의 사회주의 북한에서는 하는 데만 요거는 지령서를 이래 주면 여기는 자체가 영업을 하고 이러지 않아요. 북한은 지령서가 날아오거든요. 한 달에 얼마 이렇게 해서 매 작업반마다 지령서가 나면 거기가 어느 달엔 어느 시부터 이달에는 뭐 지령서에 뭐 중간 토목 번호가 있어요. 람바가 있는데 그 람바에서 어디 부분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나 자체인데 제가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대충은 알았지만 그렇게 깊이까지 저는 이제처럼 그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초등학교 동창이요, 중학교 동창이요, 무슨 어디 누구 선배요. 저는 그런 걸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아마 사업을 처음에 그렇게 그랬을 건데 영업에서 이게 일을 하는 거는 제가 뭐 괜찮은데 거기서 참 많이 겪었고 영업을 가면 이제처럼 저 어느 아파트 현장에서 어느 상무님을 알고 어느 이사님을 알고 한국 사람은 영업할 때 첫 순서가 얘기하면 인사하면서 처음 만나서 그런 대하고 오고 가는데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영업에서 거기서부터 저한테는 걸리더라고. 어떻게 하면 이게가 영업에 그러니까 자연히 이 영업하는 이분을 그런 부면에서 전문적인 사람을 한 명을 모셔가지고 영업 쪽에서 영업을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그다음에 실측을 해서 자체로 캐드를 쳐서 도면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샘플을 해서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일하는 데서는 문제가 뭐 그런 건 없는데 영업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한 게 한 3, 4년 동안 영업을 그냥 쫓아다녀야 되고 영업을 가면 어차피 하청이니까 이 어떤 사장님들은 사람이 얼마나 그러신지 뭐 옆에 개를 쳐다봐도 그렇게 안 쳐다볼 겁니다. 하청에서 오면 하청이라고 사람들이 참 그런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회사가 어려서 뭐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지금의 회사들이 사장님들 특히 어려운데 그 단종 면허 있는 그런 사장님들인데도 그런 나중에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던 사람 힘들어. 옆에서 도와주는 거야. 누가 어려울 때, 사장님, 근데 이렇게 해줍시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게가 없어서 엄청 힘들어. 막, 부도도 내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가면, 항상 저는 먼저 가면, 안녕하십니까. 제가 북한에서 온 최토민이라고 좀 도와주세요. 항상 저는 가면 영업들은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사장님, 제가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하청에서 왔는데 조금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더 기분도 좋아하시고 도와달라 하니까 말투가 보죠. 북한에서 왔다가 말투가 확 달라지면 그러냐고 견적서도 막 내려보내주시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처럼 얼마나 보는 이 태도가 이렇게 사람을 바로 정면도 안 보고 이렇게 하고 보고 이러고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하고 아마 제 집 개도 그렇게 안 그럴 겁니다.
참 그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전 그런 고비를 넘어서 그래도 첫 해에도 매출을 한 10억 넘게 하고 두 번째 해도 10억 넘게 했어요. 중소기업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저희가 세 번째 해 되는 해 이게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그때는 매출이 1억 얼마밖에 못해서 첫 해. 그 다음에 10억이 계속 넘다가 1억을 막. 네. 그 다음에 그때 완전히 비디고 이 아파트 이 부동산이 완전히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그래도 한 5억 6억 하고 올해는 아마 한 성실신고를 아마 성실신고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도 한 10억 정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조금 우리가 보면 요새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다 아버지 뻘 60대, 70대 와서 자꾸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참 일을 해주면 저희 입장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요구하는 입장이니까 일을 하는 거는 맞는데 혹시라도 일을 하다 다치실까봐 혹시라도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유연성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대처하는 이게가 그러니까 제조업도 물론 제조업이지만 설치까지 해야 되고 저희는 샘플도 걸어야 되고 가끔 시공자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다가 뭐 중간에서 가버릴 때도 있고 뭐 어찌어찌 이런 상황들이 나지만 저희가 공장에서 가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분들 못 받은데 요새는 사람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요새는 좀 낫습니다. 그래도 자리도 잡고 어제는 앉아있지 경적서도 어제는 우리 회사 어제는 경력도 있고 좀 입소문을 나가지고 그래도 일은 그래도 우리는 신용이거든요. 항상 제가 북한에서 왔으니까 저는 신용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 철판도 그렇고 이 모든 일 처리하는 거 못하는 거는 어려운 거는 바로 어렵다고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요새는 좀 그렇게 일들이 좀 잘 제대로 좀 진행되고 예, 조금 있는 상 그런 대로 좀 이 어려운 상황에도 그래도 좀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회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우리 대표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 정확하게 지금 모르실 것 같으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광고를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아파트에 들어가면 PD 커버라고 매 층마다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뭐 소화전함, 양수기함, 유수점검 장치실, EPS, TPS 그렇게 써놓은 그런 게 있다니까 그게가 그걸 보고 통틀어서 파이프 닥터라고 파이프 앞에 그 막아서 바늘로 막아주는 그걸 한대서 그래서 약자를 써서 PD 커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1.6D 얇은 철판으로 엘리베이터 옆에 얇은 철판으로 리모델링이죠. 설비나 전기실에서 배관이나 전기실 컨트롤 박스 같은 거나 이런 게 있는 거, 그 앞을 막아줘서 이쁘게 해줘서 무늬 코팅 싸서 그 모든 그거를 저희가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저희가 소화전, 내함, 외함, 양수기, KFI 인증서를 가지고 이제 한국 소방에서 저희서 인증한 인증서를 가지고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박 대표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 대충 이해하시겠죠. 또 이 업종과 연관이 있으신 분들은 말 몇 마디 하시면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이왕 또 발주를 내고 하청을 주실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박혜영 대표님 신용이 무기라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우리 박혜영 대표님을 만나서 북한의 지금 뭐 추석 풍속이라든지 또 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박혜영 대표님 마지막 인사 말씀하시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도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좀 소개를 좀 많이 해주시고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고 신용 무엇보다도 저는 신용입니다. 네, 이쁘게 봐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